회장님, 이 서류들의 사인을. 말을 시작하던 서하은 비서는 강민우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상자를 보고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반으로 나뉜 작은 음악 상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귀퉁이가 살짝 깨지고 색이 바랜 그 물건을 보자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음악 상자가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묻는 하은의 목소리에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한 그는 비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간직하기로 했던 물건이네. 왜 묻지?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똑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강민우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 할머니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려도 될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반쪽짜리 음악 상자를 들고 있는 노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고운 미소를 간직한 그녀를 보는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지원.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하은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이지원이 제 할머니 이름이세요. 회장님,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민우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비 내리는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할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민우의 목소리는 과거에 묻혀있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하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회장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는 음악 상자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1975년 우리는 음악학원에서 만났어. 나는 가난한 장학생이었고 내 할머니는 부유한 집안의 영재 피아니스트였지.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가까워졌어. 서하은은 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첫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음악 상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죠.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의 이별은 너무 아팠으니까.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시간은 5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75년 초여름 서울 종로의 낡은 건물 3층에 있던 서울음악학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피아노 앞에 앉은 이지원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20살의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 음악에 취해 살짝 감긴 눈, 그리고 때때로 그를 향해 미소 짓던 부드러운 표정까지.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워. 연습이 끝난 후 민우가 건넨 말에 지원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너도 첼로 연주가 정말 멋져. 언젠가 우리가 함께 연주회를 열 수 있을까? 그들은 학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음악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민우와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대에 가야 했지만 피아노를 사랑했던 지원.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늦었네. 집에 데려다 줄게. 민우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빠네 집이 여기서 멀잖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민우는 오래된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올라타. 내가 태워다 줄게. 처음으로 자전거 뒤에 앉은 지원은 조심스럽게 민우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 민우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음악학원이 끝나면 한강변을 걸었고 용돈을 모아 작은 연주회를 보러 다녔지.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우산도 없이 뛰어다녔어. 그날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여름 소나기에 두 사람은 작은 골동품 가게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원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거 봐. 지원이 갑자기 가게 안을 가리켰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음악 상자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들어가서 볼까? 민우의 제안에 지원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태엽을 감자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야.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를 보고 두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자. 민우가 말했지만 지원은 이미 마음에 들어버린 음악 상자를 떠나기 아쉬워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민우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신문 배달, 주유소 일 그리고 심야 편의점까지. 지원 몰래 음악 상자를 사기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원의 생일. 이거 줄게. 한강변 벤치에 앉아 민우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을 뜯은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떡해. 너무 비싼데.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비가 오는 날에도 걸어 다녔던 일 끼니를 걸으며 동전을 모았던 시간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상자의 태엽을 감자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고 지원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음악처럼 우리도 영원했으면 좋겠어. 해가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민우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서하은의 목소리에 민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옛 기억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왜 두 분은 헤어지신 거예요? 서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내 할머니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당연했지. 가난한 음대생과 의사가 될 딸.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1976년 가을, 민우는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병역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고 최소 3년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원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병에 걸린 그는 해외 치료가 필요했고 지원의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치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됐어.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을 예정이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 치료가 길어질 거고 그쪽에서 내가 공부도 계속해야 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민우와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지원. 운명은 잔인하게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음악 상자를 반으로 나눴어. 민우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포공항 근처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하나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간직하자. 지원은 음악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음악 상자를 양손으로 잡더니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작은 딱소리와 함께 상자는 두 조각이 되었고 내부의 태엽과 톱니바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각자 반쪽씩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합치는 거야. 그때 음악이 다시 완벽하게 들릴 거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으로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 민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난 군대에 있었고 내 할머니는 미국에. 처음엔 몇 번 편지가 오다가 점점 뜸해졌지. 제대하고 나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쪽 주소가 바뀌어 있었어. 민우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 공부에 미쳐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지. 그리고 전자공학으로 방향을 바꿨어. 음악은 너무 아팠으니까. 서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첫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 음악 상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겠지.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나? 할머니는 강남에서 작은 음악 카페를 운영하세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가끔 직접 연주에도 여시죠. 그곳이 할머니의 전부예요. 민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원이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삶. 그럼 자네 할아버지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줄곧 혼자셨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음악 상자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할머니를 만나고 싶으세요? 하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할까? 자신이 찾아간다면 반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고 싶구나. 다음 날 오후 강남의 조용한 골목길, 피아노 포엠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카페 앞에 강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피아노 연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옆에 선 서하은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매우 따뜻한 분이세요. 하은의 격려에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빈티지 가구들과 벽에 걸린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이지원.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자태는 여전히 우아했고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표정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음악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그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우.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그때 서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회장님이셨어요. 지원은 손녀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민우를 보았습니다. 그 KM전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50년 만에 이렇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손님들이 없는 카페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시겠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하은은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다른 테이블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민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반쪽 음악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자 지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개의 조각이 나란히 놓이자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랜 세월 간직해온 궁금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음악 상자의 조각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음악학원에 찾아갔을 때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이미 약혼했다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박 선생님은 내가 음악을 포기하고 전자공학으로 진로를 바꾼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저 당신이 나를 잊게 만들려고.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기다렸던 3년 동안 당신도. 말을 잊지 못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간의 오해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내 기다렸어요. 당신 편지가 끊기고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네요. 지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말로는 음악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음악을 계속 공부했어요.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서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어요. 하은이 엄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떠났어요. 그 후론 음악과 가족이 제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자회사를 일구며 살아온 세월, 짧았던 결혼 생활과 일로 도피하던 나날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슴 한켠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음악처럼 당신처럼. 그의 고백에 지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50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조각의 음악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음악 상자 위에서 만났습니다. 주름진 손가락들이 50년 만에 다시 닿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었고 드디어 딱 소리와 함께 음악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습니다. 순간 부서진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아름다운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점점 선율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전에 놓친 기회. 이제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요. 그가 약속했습니다. 음악 상자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피아노 포엠 카페는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 피아노와 첼로의 저녁 공연 포스터가 붙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노부부의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첼로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민우와 여전히 피아노의 마법사인 지원의 합주는 카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음악 상자는 카페 중앙의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부분은 금으로 이어 붙였고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습니다. 서하은은 종종 할머니와 강 회장님이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여정이고 놓친 줄 알았던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음악이 카페에 울려 퍼질 때마다 모두가 그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도 지우지 못한 첫사랑의 아름다움을.